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확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가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1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2,510포인트 재돌파인데요. 외국인이 홀로 5,300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자동차, 엔터,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국인은 반도체와 엔터 업종을 특히 더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종목 선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급 잘 들어오는 섹터 어디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확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확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해 1분기 영업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19조 원에 못 미쳐서 좀 6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데요. 상장사들의 정보기술과 제조업 동반부진 여파로 이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역시 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장사들 경기 이 부진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좀 이 부진한 실적을 낼 것이다. 그러면 역성장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완만한 또 회복세를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분도 있어요. 자, 이게 실적뿐만 아니라 지수 역시 조정 중인데, 그러니까요. 실적이 안 나오고 지수도 조정 중이다.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스타그램에서 지수 조정 이후에 지수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그 이후에 체크해야 될 좀 그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너스탁의 신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불안한 시장인데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네네.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지수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조정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상승을 갈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지점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 이제 좀 약간 효율성이 있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까지 저번 주까지는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를 생각을 했다면 네네. 지금부터는 상승을 했을 때 어떠한 섹터를 보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이제 뭐랄까 부채 한도 협상이 전체가 이제 다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곳을 투자를 할까? 이런 포인트를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지수의 조정은 이제 여기서 엄청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하면서 점점 이제 그 다음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섹터가 어디가 움직일지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하고 조정받는 와중에도 자동차 섹터들은 사실 굉장히 좀 큰 힘을 발휘했다라고 네네. 좀 보는데 예. 다음 섹터가 어딘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네네. 다음 섹터, 그냥 섹터도 계속 좀 빠르게 변하는 예, 편이라 맞습니다. 네. 어떤 섹터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지금 여러 섹터들이 있겠지만 네네. 원전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요? 네네네. 안 그래도 뉴스에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예.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부터 맞습니다. 시작해서 네. 수출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전기값이 지금 많이 또 치솟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책으로 좀 접근을 좀 하는 관점입니다. 정책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전 정권 같은 경우는 탈원전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작년 이맘때 이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대선 테마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정권과 다른 정책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고 이제부터는 한 2년차 집권이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을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최근 이제 가동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당장 이번 달부터 2조 원에 가까운 이제 원전 부품들 이제 그런 발주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이제 체코, 폴란드, 영국, 그다음에 사우디 등 여러 회사들과 동남아까지 이제 점점 이제 수주에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원전 공장은 풀가동된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원전 풀가동이라는 거는 일단은 소형 원전 모듈까지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SMR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도 이제 계속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원전 인프라 금액이 2.5배 이상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원전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을 때 풀가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점점 산업이 커질 거라는 분위기고.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원전의 현재 1등은 이제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네, 어디예요? 잠시 탈원전을 한 사이에 러시아가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러시아가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러시아가 거의 뭐 전 세계의 대부분의 원전을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뒤집을지가 이제 관건이고요. 압도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네, 그래서 이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소형 원전 모듈, 이제 SMR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추후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점점 상승하는 것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수치가 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 보시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이 더 많이 된다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저도 네. 왜냐하면 그냥 원전에 관련된 뭐 연관주, 뭐 원전 수출, 원전 재가동 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딥하게 공부를 해서 파야 되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네. 소형 원전 모듈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소형 원전 모듈은 지금 일단 원전이 굉장한 큰 부지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형 원전 부유를 하면은 원전의 이제 주요 기기들을 이제 하나의 일체화를 시켜가지고 네네네. 원전 부지부터 해서 이런 입지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네.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이런 소형 원전 모듈로 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빌 게이츠가 대표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빌 그것을 게이츠가 원전에 투자를 해요?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원전 이제 SMR 관련 회사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이제 차렸고요. 네. 이 회사의 이제 개발을 지금 SK와 한수원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산도 역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소형 원전 모듈 원전을 지을 예정인데 그것을 미국 홀텍과 같이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의 새로운 장르가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선점을 한다면 굉장히 좀 큰 수출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주식도 굉장히 동반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 네, 그렇게 좀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 그러니까 친환경 원전.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원전 자체가 친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약간 의아해서. 이제 원전 자체는 사실 친환경이 분류가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소형 원전 모듈 원전은 이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지금 계속 분류가 이제 되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저 빌 게이츠라는 네. 이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 빌 맞습니다. 게이츠는 원전 이런 데 전혀 뭐 네. 관심도 없고 투자 안 한다라고 네, 저는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친환경이랑 섹터가 단어와 함께 엮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탄소 중립과 같이 엮이면서 네. 이제 빌 게이츠부터 해서 뭐 미국, 뭐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네네. 더욱더 좀 증가할 예정입니까? 네, 이쪽이? 맞습니다. 네. 2030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거의 지금의 2.5배, 3배, 4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원전에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또 예전에 그 일본에서 네네네. 한번 좀 큰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원전이 파괴되고 뭐 방사능이 네. 유출이 되고 뭐 그걸 방사능을 유출해서 그 바다에다 뭐 물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이 소형 모듈 같은 경우는 그런 친환경이라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핵 폐기물 부분은 네. 비슷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의 원전은 엄청난 큰 규모의 부지를 갖고 있기 엄청나게 때문에 크죠. 예. 타격을 받을 때도 좀 여러 군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금의 원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탄소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큰 곳을 다 전부 다 보호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네. 소형으로 한다면 이렇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목해야 될 이 원전 관련주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우리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제 종목하기 전에 예. 네네. 한 가지를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뭡니까? 같은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인데요. 그게 뭐예요?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이제 지금 좀 있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산을 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원전 종목을 보실 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제
APR 1400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이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기술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원래는 효과가 없는 소송이지만 네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네. 이번 폴란드 수주를 우리나라가 했을 때 바로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네. 예, 이것의 부분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화해 작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런 부분 이제 화해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이제 좋은 기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계속해서 좀 호재들이 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긴 네. 하네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진 않지만 네. 계속해서 좀 가동이 될 거라고 하고 수출도 될 거라고 하고 네. 이런 문제들도 네. 또 타결이 될 거다라고 예, 좀 네, 네. 생각을 하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번 해결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받쳐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현재? 정책도 거의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미 뭐 조단이라는 거는 엄청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네. 정책이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하반기를 과연 주도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네,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어떤 네, 종목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우리기술. 가져왔습니다. 예.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전의 대장주 중 하나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 제어 설비라는 3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세계에서 4번째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당하게 이제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을 만큼 완전한 원전 쪽 회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전주가 반응이 오면은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먼저 달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받은 상황에서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나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수 대비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네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수 대비해도 네. 좀 많이 조정받고 저평가에 있는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이 눌려 있는 이 상황을 앞으로 좀 네. 미래에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다음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오르비텍이요?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종목들은 좀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나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이나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좋은 작용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한수원하고도 계약을 맺고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엮여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자력 관련주는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추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뭐 중국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예, 일단은 뭐 그러니까 러시아도 러시아가 절대적이더라고요. 네, 일단 러시아가 적대적이고요. 엄청난 절대적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아무래도 좀 가성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좀 네. 싸게 더 네, 맞습니다. 만들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중국 쪽보다는 네, 우리나라 기술이 좀 더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섹터나 마찬가지인데 네, 어느 맞습니다. 섹터나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더 좋은데 네, 맞습니다. 중국 걸 좀 많이 쓰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역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 뭐 장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네, 그래서 기술력이나 미국과의 좀 화해가 좀 잘 된다면 미국 네네. 회사와 좀 이게 좀 잘 된다면 충분히 앞서 있었던 국제적인 모멘텀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작년의 상승만큼은 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스윙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정도 투자에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적합한 네, 그런 네. 투자가 될 수가 예,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나라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걸 밀어준다면 괜찮지만 또 갑자기 뭐 정권이 달라진다거나 아, 네, 그냥 네, 뭐 한국단체 무슨 약간 네. 이런 네. 소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이런 집회라든가 이런 네. 거에 걸리면 좀 정책이 좀 잘 실현이 안 된다라는 네. 또 생각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정권이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바뀌지 이거는 않겠지만 뭐 정부 관계자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투자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 점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정부가 집권이 2년 차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지금 2년 차 집권 때는 계속 정책을 계속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금 정부는 이 정책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쉽게 뒤바뀔 리는 없고 그리고 총선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많은 발언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정책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네. 의미로 쓸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도 확실히 대선 테마로 분류가 됐었고 이 점은 확실하게 좀 밀어붙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네. 원자력 관련 테마는 총선을 앞두고 네. 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네. 그런 섹터로 분류를 해서 이게 하반기에는 좀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마무리로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네. 구간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네. 뭐 3천까지 간다라는 네, 뭐 증권사도 나오고 있지만 네. 하지만 약간 좀 한 번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더 네. 조정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영욱 전문가는 네. 전체적으로 거시장인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략을 잡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뭐 한 차례 이제 조정을 한 번 온다고 해도 이건 굉장한 기회이고 이번에 조정이 이제 한 번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매매 환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이유는 저는 하반기 이제 막판은 굉장히 좋지 않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하반기 그 막판을 좋지 않게 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이제 저는 아직 이제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유지라는 부분이 완벽하게 100% 적용이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수에 다 선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지금 미국 연준 자체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하반기가 막 엄청난 급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하락을 위해서는 좀 번지대를 만드는 것처럼 일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상승이 이제 이번 연도 중반기 정도는 좀 좋은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번에 조정을 받은 게 뭐 한 달 내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이제 더 조정을 받으면 더 내 자금을 투입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나스닥이 어제 전고점 뚫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좀 약간 좀 네. 해소가 되고 네. 사실 뭐 그 그림은 뭐 결국에 저는 협상이 될 거다라고 네. 좀 단기간 안에 협상이 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협상하지는 않고 단기간 안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영향이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 시장도 분명히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상방을 이제 천장을 뚫었으면은 네. 좀 더 갈까 아니면 못 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 증시는 좀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3-4번, 거의 한 5번 정도를 돌파를 노렸던 자리를 넘었고요. 이제 네. 그 자리를 지금 지지하고 그거 상승을 하고 넘기 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넘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사실 이제 악재는 큰 구간은 없기 때문에 나스닥의 좋은 영향 우리나라한테 정말 긍정적이지만 근데 꼭 무조건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를 환율하고 같이 보시면서 환율이 좀 높게 되면은 좀 살짝 빠지셨다가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은 들어가고 이런 식의 좀 뭔가 이런 식의 조합이 필요하고요. 네네. 나스닥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또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 전체적인 또 거시적인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즘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다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요. 다 틀린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맞추기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대응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을 맞추자 이러는 것보다도 잘 공부하면서 대응해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